깡패들이 새 전학생을 조롱했다. 그가 킥복싱 챔피언인 줄은 몰랐지. 김민수, 15세는 가방끈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서울 고등학교 정문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가족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온 후 첫 등교 날이었다. 겉보기에는 김민수가 만만해 보였다. 마르고 키는 보통이며 코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사각형 안경을 쓰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는 그의 소심함을 드러냈다. 서울고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은 이 순해 보이는 모습 뒤에 청소년 킥복싱 챔피언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전국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프로코치인 아버지는 그에게 7살 때부터 가르쳤다. 기억해라 민수야, 아버지는 끊임없이 말했다. 무술은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남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김민수는 이 철학을 개인적인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내면화했다. 부산에서는 도장 밖에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서울고의 분위기는 그의 배에 불편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학교는 3층짜리 웅장한 건물로 학생들이 첫 수업 전에 모이는 중앙 정원이 있었다. 김민수가 주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새로운 학생이 되는 것은 항상 어렵지만 그는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 그 희망은 모퉁이를 돌다가 박철수와 우연히 부딪혔을 때 사라졌다. 박철수는 서울고의 명실상부한 왕이었다. 키가 크고 튼튼하며 축구팀 주장이었고 그의 미소는 여학생 절반을 녹였다. 그의 충성스러운 부관처럼 항상 옆에는 이준호와 최상진이 있었다. 이 셋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삼위일체를 이루었다. 야,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냐, 안경제비. 박철수가 소리치며 김민수를 사물함에 밀쳤다. 쇠붙이 소리에 여러 학생들이 돌아봤다. 김민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다. 하지만 박철수는 끝나지 않았다. 얘들아, 들었어? 새 전학생이 말을 더듬네. 그는 비웃으며 길을 막았다. 이름이 뭐냐, 꼬맹가? 김민수입니다. 그는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김민수. 박철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흉내내며 이준호와 최상진은 웃었다. 서울고에 온 걸 환영한다, 민수야. 여기에는 새 전학생을 위한 전통이 있지. 그렇지, 얘들아. 다른 2명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수는 후드티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꽉 쥐며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지금은 때도 장소도 아니었다. 수업에 늦었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3명을 피해가던 길을 계속 갔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서울고에서의 처음, 몇 주는 김민수에게 지옥과 같았다. 복도에서 우연한 어깨 부딪힘, 수업 중 조롱하는 말, 그가 지나갈 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로 시작된 작은 사건들은 곧 더 굴욕적인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구내식당에서 박철수는 무심코 김민수의 옷에 스파게티 접시를 쏟았다. 체육 시간에는 이준호가 그의 체육복을 숨겨서 터무니없이 큰 여벌 체육복을 입고 수업을 받아야 했다. 조별 과제 동안 최상진은 김민수가 발표할 차례가 되자 울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문학선생님인 박 선생님은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는 유일한 사람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녀는 수업 후 그에게 한 번 말했고 말을 흐렸다. 김민수는 재빨리 나가기 전에 정중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농구 코트 옆 뒷마당은 김민수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었다. 그곳은 깡패 3인조가 본부를 두고 있는 곳이었고 김민수가 최악의 순간을 겪은 곳이었다. 어느 날 오후 출구로 가는 길을 단축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다가 박철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수야,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 김민수는 멈춰서서 선택지를 평가했다. 돌아설 수도 있지만 그건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무시하고 계속 가기로 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순식간에 그는 3명에게 둘러싸였다. 이준호는 그의 가방을 빼앗아 공책을 꺼내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최상진은 웃으면서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했다. 우리 친구 민수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볼까. 박철수가 김민수의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오, 이게 뭐지? 김민수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의 갤러리에는 킥복싱 대회 사진이 있었다. 그들이 본다면 그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잠시 동안 그는 물리적으로 막는 것을 고려했다. 그의 근육은 긴장하며 행동할 준비를 했지만 그는 참았다. 이렇게는 안 돼, 아직은. 휴대폰 돌려줘. 그는 자신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박철수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흥미를 느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쭈 쥐새끼가 목소리를 내네. 안 돌려주면 뭘 할 건데.
김민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냥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의 어조에서 박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재빨리 우월한 척하는 모습을 되찾았다. 더 재미있게 해줄게. 휴대폰을 원하면 무릎을 꿇고 착한 강아지처럼 빌어야 할 거야. 이준호와 최상진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곳을 지나가던 여러 학생들이 멈춰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작은 원을 만들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박철수와 그의 그룹에 관한 한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굴욕감이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터져 나오려고 하는 억눌린 분노와 섞였다.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체육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철수는 재빨리 김민수의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장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민수를 바라봤다. 괜찮니, 김민수? 김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서 공책을 주웠다. 선생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모두 가던 길 가세요. 김 선생님이 구경꾼들을 흩어지게 하며 명령했다. 그리고 너희 셋은 내일 수업에 제 시간에 와야 한다. 알겠나? 세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졌고 박철수는 김민수에게 속삭였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민수야, 내일 대화를 계속하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김민수는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봤다. 다행히도 김 선생님이 주장한 후에 그의 휴대폰은 돌려받았지만 굴욕감은 여전했다. 몇 주 동안 그는 괴롭힘을 묵묵히 참으며 결국 그들이 지쳐서 그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한숨을 쉬며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서 차고에 마련해 놓은 작은 체육관으로 갔다. 그는 좌절감을 해소해야 했다. 정확하고 강력하게 샌드백을 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전사는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참아야 하는지 안다. 1시간 동안 격렬하게 훈련한 후 김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자신의 힘을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존엄성이 계속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겠다. 한계를 설정할 때였다. 다음 날 그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섰다. 그의 자세는 더 꼿꼿했고 그의 시선은 더 직접적이었다. 여러 친구들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가 첫 수업을 향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쉬는 시간 동안 그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던 수학 수업의 여자아이인 박수진이 구내식당에서 그의 옆에 앉았다. 오늘 달라 보이네. 그녀는 흥미롭게 그를 관찰하며 말했다. 더 존재감 있어. 김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몰라. 모두가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봤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다. 공정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맞설 용기가 없어. 너도 그래? 김민수는 비난하는 어조 없이 물었다. 박수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내 생각만큼 용감하지 않은 것 같아. 때로는 용기가 남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서는 것이기도 해. 김민수는 자신의 성숙함에 놀라며 대답했다. 그 대화는 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의 등장으로 중단되었고 그들은 조롱하는 표정으로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것 좀 봐. 민수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네. 박철수가 소리치며 주변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수진아,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김민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구내식당은 숨 막힐 듯 조용해졌다. 이제 충분해, 박철수.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놀라움이 박철수의 얼굴에 역력했고 그는 이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재빨리 경멸적인 미소로 위장했다. 뭐라고 했냐, 민수야?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어. 김민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반복했다. 나를 굴욕스럽게 만들고 훔치고 협박하려고 했어. 이제 끝이야. 구내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절대 아무도 박철수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전한 적이 없었다. 어쭈. 박철수는 처음에 놀라움에서 회복하며 대답했다. 쥐새끼가 목소리를 찾았네. 그래서 뭘 할 건데? 김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쟁반을 집어들었다.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박철수. 너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너에게 증명할 것도 없어. 그가 멀어지자 그는 어깨에 손이 얹혀져 갑자기 돌아섰다. 이준호가 그의 길을 막았고 최상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며 휴대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그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다.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 알겠어? 그는 억눌린 분노로 속삭였다. 아무도. 김민수는 반응하기도 전에 밀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쟁반이 굉음을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테이블에 기대야 했다. 구내식당 전체가 이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다른 일부는 기대에 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박철수의 표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오늘 오후 농구 코트 뒤에서 박철수는 일부 학생들의 찬성하는 웅성거림에 힘입어 계속 말했다. 우리가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김민수는 바닥에서 가방을 침착하게 집어들었다. 그는 위협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구내식당을 나섰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대결에 대한 소문은 학교 전체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마지막 종이 울릴 때쯤 서울고의 모든 사람들은 박철수와 새 전학생이 농구 코트 뒤에서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민수는 사물함에 들러 몇 권의 책을 놓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을 따라오는 시선을 느꼈고 일부는 동정심을, 다른 일부는 병적인 호기심을 드러냈다. 아무도 그가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틀림없이 가할 구타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박수진은 그가 마당으로 나가기 직전에 그를 따라잡았다. 이럴 필요 없어.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다.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고 신고할 수도 있어.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박철수와 그의 위협을 넘어선 문제야. 한계를 설정하고 두려움이 내 삶을 좌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 관한 거야. 하지만 셋대 하나잖아. 그녀는 주장했다. 김민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 수진아. 그리고 그 수수께끼 같은 말과 함께 그는 코트를 향해 걸어갔다. 뒷마당은 하굣길 치고는 유난히 붐볐다.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반원을 이루며 모여들었고 박철수, 이준호, 최상진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중앙 공간을 남겨두었다. 소식이 너무 빨리 퍼져서 일부 선생님들조차 알게 된 것 같았고 김 선생님은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개입할 준비를 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수가 도착하는 것을 본 박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쭈 겁쟁이처럼 도망칠 줄 알았는데. 김민수는 가방을 바닥에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차분한 표정은 박철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기를 기대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박철수. 그리고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이걸 고집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이준호와 최상진의 웃음소리가 그의 말을 동반했다. 차마 네가. 이준호가 비웃었다. 뭘 할 건데 책으로 우리를 때릴 거야? 김민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어. 각자 갈 길을 가고 내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제안은 겉보기에 무력한 김민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박철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얘들아, 들었어? 민수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대.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했다. 여기서 기회가 필요한 사람은 너뿐이야, 패배자야.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그를 밀쳤고 그를 쓰러뜨렸어야 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움직임을 예상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박철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지만 재빨리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주먹을 날리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김민수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멍하게 만들었다.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는 주먹을 피했고 박철수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간단한 팔의 방향 전환으로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박철수는 방금 일어난 일에 당황하며 비틀거렸다. 도대체 뭐야? 이준호와 최상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그는 중얼거렸다. 그들을 둘러싼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소심한 새 전학생이 박철수의 공격을 쉽게 피한 것이다. 경고했잖아. 김민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싸우고 싶지 않지만 나를 방어하는 방법을 알아. 굴욕감은 박철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덤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민수에게 달려드는 친구들에게 명령했다. 뒤이어 일어난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다. 정확하고 통제된 움직임으로 김민수는 모든 공격을 피하고 막고 무력화했다. 그는 상처를 입히기 위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들의 힘과 추진력을 그들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김민수가 완벽한 투사로 바꾼 태클을 시도한 후 바닥에 쓰러졌다. 최상진은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블로킹을 받은 후
팔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친구들이 너무나 쉽게 무력화되는 것을 본 박철수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집단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더 이상 학교 싸움이 아니었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다. 그만해. 김 선생님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며 소리쳤지만 김민수가 손을 들어 거리를 유지하라고 신호하는 것을 보고 멈췄다. 마지막 기회야. 박철수, 김민수가 경고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걸 집어넣고 이 헛소리를 끝내자. 굴욕감과 분노에 눈이 먼 박철수는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수년 동안 서울고의 집단 기억에 새겨질 것이다. 정확한 밀리미터 단위로 김민수는 칼날을 피하고 박철수의 손목을 잡고 특정 지점에 압력을 가하여 무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동시에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로 그를 바닥에 고정시켰다. 끝났어. 김민수가 박철수를 겉보기에 힘들이지 않고 고정시키며 말했다. 알아들었어? 괴롭힘도 위협도 두려움도 끝났어. 얼굴을 바닥에 대고 팔이 등 뒤로 고통스럽게 비틀린 박철수는 맹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수는 그를 풀어주고 일어서서 칼을 집어들고 김 선생님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경외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뒤이은 침묵은 외로운 박수 소리에 의해 깨졌고 그 다음 또 다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갑자기 마당 전체가 환호와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다. 몇 주 동안 괴롭힘을 묵묵히 지켜봤던 학생들은 이제 깡패들의 몰락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부모님과 박철수의 부모님과 함께 교장실에 앉아 김민수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설명했다. 칼은 3명의 괴롭힘꾼을 기소한 최상진이 녹화하고 있던 비디오와 함께 충분한 증거였다. 박철수, 이준호, 최상진은 정학 처분을 받았고 그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요청한 김민수의 중재만이 그들의 최종 퇴학을 막았다. 그들이 너에게 한 모든 일 후에 왜 그들을 변호했니? 며칠 후 쉬는 시간 동안 마당에서 벤치를 함께 쓰면서 박수진이 물었다. 김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변화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힘은 남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비심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자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항상 말씀하셔. 서울고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새 전학생 김민수는 이제 존경과 숭배를 받았다.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그에게 호신술 동작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김 선생님이 학교에 무술클럽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게 만들었다. 정학에서 돌아온 후 박철수는 거리를 두고 시선을 피했다. 이준호와 최상진도 똑같이 겁을 먹은 것 같았다. 하지만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체육 수업 중 농구 경기를 위해 팀을 구성하는 동안 박철수가 김민수에게 다가왔다. 야, 그는 분명히 불편해하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 나는 멍청이처럼 행동했어. 김민수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평가하며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우리가 친구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박철수가 계속 말했다. 그냥 내가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나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해, 박철수.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야. 박철수는 분명히 안도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나머지 학기는 더 큰 사건 없이 지나갔다. 김민수의 무술클럽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럽 중 하나가 되었고 비폭력과 존중의 철학에 특별한 중점을 두었다. 심지어 이준호도 합류했고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수가 클럽 세션 후 짐을 챙기고 있을 때 김 선생님이 그에게 다가왔다. 김민수, 네가 서울고에 왔을 때 나는 네가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 또 다른 소심한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다는 것이 기쁘다.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어 선생님. 그들은 단지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할 뿐이야. 김 선생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이 장소를 바꿨어, 알아? 박철수와 그의 그룹에 맞선 것뿐만 아니라 네가 한 방식 때문에 너는 괴롭힘꾼이 되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거야. 김민수가 가방에 장비를 넣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힘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모든 힘이 있을 때조차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그날 오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김민수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다. 그는 두려워하고 움츠러들며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낯선 사람으로 서울고에 도착했다. 이제 그는 머리를 높이 들고 걸어가며 다른 학생들에게 인사를 받고 두려움이 아닌 존경심으로 존경을 받았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전사는 증명을 구하지 않아, 민수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으로 충분해. 그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갈등을 찾지도 않아. 진정한 힘은 네 안에, 네 성격 안에, 네 가치관 안에 있어.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김민수는 자신과 완전히 평화로워졌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맞섰고 자신이 경멸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도 한계를 설정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길을 찾도록 도왔다. 서울고는 더 이상 그가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자리,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친구들까지 찾은 곳이었다. 결국 숨는 것을 멈추고 주먹이나 위협이 아닌 존엄성, 통제력, 연민으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아버지는 분명한 자부심으로 그를 바라봤다.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그가 말했다. 내 킥복싱 기술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표식이다.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진정한 승리는 그날 코트 뒤에서 박철수를 이긴 것이 아니라 증오와 두려움의 상황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바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뿐만 아니라 서울고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렇게